민우는 세상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치유사로 아는 인물이지만 그 잘생긴 외모 덕분에 주목받고 있어. 모험자 팀을 모으는 중에 누군가 물었고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 진짜 충격적이었어. 도대체 왜 그런 사람과 팀을 짜려고 하니? 민우가 다시 확인했지만 내나는 여전히 참가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자신을 내나라고 소개했어. 직업은 전사야. 민우는 일단 치유사라고 했어. 바로 그때 누나가 달려왔어. 여기는 모두 해수를 알아보니까 막으러 온 거야. 그녀는 해수, 마트모험자 길드 지부 직원이야. 해수가 내나에게 물었어.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 내나는 전혀 모르던데. 그래서 해수가 설명했어. 민우는 무능한 치유사로 불리지만 겨우 기본 회복 마법만 쓸 수 있어. 이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야. 평범한 모험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 고급 회복 마법을 못 쓰는 치유사라면 무능하다고 불리는 게 당연해. 전투도 못하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전에 민우는 신검이나즈마 팀에 있었지만 쫓겨났어.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항상 무능하다고 불렀어.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그래서 내나에게 조언했어. 민우와 팀 짜지 마라. 재앙을 불러올 테니까. 하지만 내나는 돈이 많아서 상관없대. 그걸 보니 해수가 경고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여기 모험자들이 다 착한 건 아니니까. 많은 걸 배웠어. 그래서 그녀는 그 착한 누나에게 감사했어. 실은 내나는 방금 모험자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해수가 좋은 팀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지만 중개비를 받고 거절당했어. 단순히 내나가 민우와 팀을 짜기로 했으니까. 이 결정은 우연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정해진 거였어. 그 말을 듣고 해수가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했어. 그들은 팀 설립 서류에 서명하고 길드에 제출해서 임무를 받을 수 있게 돼. 게다가 보상금을 팀원들끼리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 문제가 생기면 길드가 중재해 줄 거야. 민우가 절차를 하면서 내나는 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어. 드디어 다시 만났어. 절차 끝나고 해수가 처리비를 요구했어.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실은 그녀는 돈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 원래는 무료였어. 내나는 이제 둘이 팀이 돼서 너무 기뻐했어. 민우를 오빠라고 부르며 그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녀가 그렇게 친절하니 민우도 기뻐했어. 바로 그 후 그들은 마트 미궁으로 여행을 시작했어. 아직 아무도 그 깊은 층을 탐험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어. 미궁의 보스 몬스터가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지.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 그래서 모두가 그 조각을 원해. 모험자 숫자가 폭증해서 다들 여기로 모여 힘을 시험해. 그 덕분에 미궁 주변 도시가 발전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커졌어. 내나는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민우에게 맡겨졌어. 그녀가 물었어. 갑자기 미궁으로 데려가는 게 괜찮을까? 길드 누나가 경고했는데 초보자가 위험할 수 있어. 대신 서쪽 초원 신인 구역으로 가라고 했어. 민우는 그곳을 알아 설명했어. 미궁에서 마력이 새어나와 바깥 몇 곳에 몬스터가 많아. 서쪽 초원은 몬스터를 쉽게 잡을 수 있어서 길드가 신인 구역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민우의 경험으로 그곳은 너무 넓어서 몬스터를 찾기 힘들어. 다른 신인들과 경쟁하는 대신 미궁 첫 층으로 직진하는 게 안정적일 거야. 그곳에서 몬스터가 생겨나니까 많고 깊이 가지 않으면 돼. 내나의 능력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듣고 내나는 완전히 신뢰하며 따라갔어. 미궁 입구에 도착하자 숙련된 전사인 내나가 앞장서겠다고 했어. 치유사 오빠가 위험할까봐. 실은 민우가 실력을 숨기고 있지만 동료가 그렇게 배려하니 따랐어. 내나는 처음 와서 흥분했어. 민우는 그녀의 군인 같은 태도가 정말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 곧 작은 악마를 만나자 그녀는 최고의 전투 능력을 보여줬어. 진짜 신인이지만 모험자가 되기 전에 철저히 훈련했으니까 고블린 같은 건 그녀를 막을 수 없어. 보여준 후 그녀는 포즈를 취하며 민우에게 물었어. 내가 멋지지? 민우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내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았고 이 정도면 정말 최고야. 보통 몬스터가 죽으면 사라지면서 마석을 남겨. 이걸 길드에 팔면 돈이 돼. 약한 몬스터의 마석은 가치가 낮아. 내나가 길드가 이걸 왜 사는지 물었어. 민우가 설명했어. 마석 안에 마력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지금 다 설명하면 하루가 가버릴 테니 나중에 내나가 알아봐. 기본적으로 내나는 이론 공부가 약해서 이런 건 잘 모르지. 작은 악마의 5마석으로 그들은 하루 생활비를 벌 수 있어. 민우가 그녀를 더 깊이 데려가자고 했어. 그러면 강한 몬스터를 만날 기회가 생겨. 그녀는 동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그 커플은 2번째 층으로 계속 내려갔어. 거기서 그녀는 거의 함정에 걸릴 뻔했지만 민우가 제때 알아챘어. 민우가 돌로 함정을 활성화시켜 그녀를 놀라게 했어. 돌의 색으로 함정을 찾는다고 했어. 직업 초보 모험자가 여기로 떨어지면 90%는 죽어. 내나는 경험을 더 얻어서 기뻐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민우는 치유사인데 도둑처럼 함정을 찾을 수 있네. 그 문제에 대해 민우는 모험자로 오래 일했으니까 몇 가지 아는 게 있다고 했어.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탐험했어. 갑자기 그들 앞에 오크가 나타났어. 이 첫 층에 나올 리 없는 거야. 이 몬스터는 여기보다 훨씬 강해.
다행히 다른 초보 모험자가 없어서 다들 다칠 뻔했어. 민우가 말했어. 오크는 중구 막말하고 힘과 내구력이 세서 잡기 어려워. 이게 위층으로 올라온 건 분명 문제가. 강한 몬스터가 위층으로 올라온 건 분명 문제가 있어. 그녀는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우는 둘이 합치면 잡을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은 좀 터무니없어. 치유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는 순수하게 믿고 네가 결정했으면 해보자고 했어. 계획을 정한 후 민우는 그녀를 먼저 유인하게 했어. 내나는 강한 몬스터 앞에서 자신있게 서 있었어.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 숙련된 전사라서 그녀는 주먹과 발로 피해를 줬어. 하지만 그 돼지 같은 몸이 너무 단단해서 돌을 치는 기분이었어. 그 몬스터의 움직임과 속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 불운하게도 바닥 파편이 그녀의 팔에 맞아서 한순간 방심한 이 벽으로 밀려났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우가 나서서 멋지게 마무지며 몬스터를 끝냈어. 실은 민우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 내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고 동료가 어떻게 잡았는지 못 봤어. 그건 그녀에게 옛날 그 용감한 영웅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 바로 민우였어. 그래서 내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의 팀에 들어왔어. 청년이 해결한 후 그녀에게 물었어. 다친 데 없어? 내가 회복해줄게. 그녀는 그 치유사가 너무 대단해서 궁금했어. 민우는 여전히 실력을 숨기고 무능한 모험자로 오래 지냈으니까 최소한 방어 수단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 민우가 그렇게 겸손하니 그녀는 그 은인에 대해 덮하지 않았어. 그녀의 팔 상처를 보고 민우가 치료해줬어. 큰 상처는 힘들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나는 기뻐서 말할 수 없었어. 오크를 잡은 보상으로 보라마석이 나왔고 고블린보다 훨씬 비싸. 민우가 그녀에게 물었어. 다음에 뭐 할까? 민우에게는 내나의 능력을 받고 오늘 수집은 충분해. 이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더 싸우고 싶어 했어. 일찍 돌아가면 할 일 없으니까. 민우는 그녀를 따라줬어. 계속해서 귀여운 그녀와 몬스터 사냥을 했어. 오후에 그 커플은 많은 마석을 가지고 돌아왔고 해수가 놀랐어. 반나절 만에 이 정도로 몬스터를 잡다니 보통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 마석이 오크의 거라서 해수가 민우를 욕했어. 신인 구역으로 가라 했는데 미궁에 갔어? 그녀는 그들이 중간층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민우는 오크가 위로 올라온 거라고 설명했어. 내나도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했어.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해수가 말했어. 상관들이 요즘 바빠. 내나는 미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했어. 그녀가 더 물으려 하자. 해수는 그냥 하급 직원이니까 다 알 수 없어. 얻은 마석으로 그 커플은 꽤 많은 돈을 벌었고 해수도 조금 나눠서 기뻐했어. 내나는 이걸 몰랐으니까 민우가 설명했어. 길드 직원은 모험자로부터 마석을 사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즉, 사는 게 많을수록 그녀의 지갑이 두꺼워져. 그래서 해수는 내나 같은 신인 모험자와 자주 친해져. 첫째는 인상 주기, 둘째는 마석 사기가 쉬워지게. 그녀도 내나가 열심히 해서 함께 이익을 보려고 기대해. 돈을 받고 나서 민우는 전해본 적이 적어서 충격받았어. 해수가 설명했어. 민우는 이용당한 거야. 내나와 짝지으면 돈이 공평하게 나눠져? 신검팀 때보다 10배 더 많아. 이제야 속임수를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내나가 문제를 이해했어. 그녀는 민우를 위해 화가 나서 해수에게 개입해달라고 했지만 민우는 거절했어. 이제 새로운 팀이 있으니까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해. 해수의 상관이 민우가 새 멤버와 함께 나가는 걸 보고 한수가 민우의 팀에 대해 물었어. 그녀는 설명했어. 누가 민우를 받아줄 리 없어. 그 애가 자발적으로 팀을 만든 거야. 그 커플은 평소 가게에 가서 먹었고 종업원도 내나를 알아봤어. 그리고 팀의 새 멤버에 대해 이야기했어. 여기 사람들은 민우가 무능하지만 멋진 멤버를 찾았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어. 민우는 신경 쓰지 않고 내나에게 방을 준비해달라고 했어. 내나는 갑자기 민우와 같은 방을 원했어. 하지만 민우는 안 했어. 그게 그녀를 조금 슬프게 했지만 함께하는 게 기쁘니까.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옛날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 그때 민우가 그녀의 상처를 회복해줬고 그래서 자라서 모험자가 돼서 그의 팀을 짜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됐어. 민우는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만 내나는 열심히 훈련했어. 민우가 팀에서 쫓겨난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 당신 머리색이 지금과 다르니까. 그녀는 민우가 자신을 그 아이로 못 알아봤다고 생각했어. 가장 슬픈 건 민우가 강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갑자기 그녀는 자신감을 잃었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해진 건 자신이었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밝은 미래를 향했지만 세상에 이런 멋진 사람을 무능하다고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돼. 꿈에서 민우는 자신이 왜 쓰레기 취급받는지 떠올렸어. 그때 신검팀과 함께 강력한 몬스터를 정복하려 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강했어도 그 생물에 비하면 어림없었어. 게다가 민우는 독을 못 견뎌서 그들은 실패했고 모두가 그를 비난했어. 전에 민우가 해독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들었어. 패배 후 모든 잘못을 그에게 돌렸고 다행히 몬스터가 쫓아오지 않아서 살아남았어.
결과적으로 민우는 팀에서 쫓겨났고 길드 사람들이 놀랐어. 검을 쓰는 녀석이 악의적인 말을 했고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민우를 탓해서 모두가 부정적으로 봤어. 민우도 그들에게 반박했어. 전에 그 둘이 장난치느라 전투에서 유연성을 잃었으니까. 팀은 4명이었고 그중 2명이 민우를 비난했어. 나머지 여자가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검 쓰는 녀석을 무서워해서 민우를 지목했어. 이 기억을 떠올리니 청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아마 첫 충격이 그를 괴롭혔을 거야. 팀에서 무능한 명성으로 쫓겨난 후 민우는 다른 팀에 참가했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나빴어. 몬스터를 잡기 위해 치유사인 그를 미끼로 썼어. 이용당하는 걸 깨닫고 민우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했어. 그 나쁜 사람들은 그 행동의 대가를 치렀어. 동료들의 비참한 죽음을 봐도 민우는 진정한 모험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고독한 길을 걷다. 이 젊은이가 절망에 빠지네. 상처도 많지만 민우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거야. 그날 오후 우연히 마차가 괴물에게 공격당한 걸 발견했어. 거기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가 있었고 전투는 못해도 민우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어. 지금 도라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저녁이 되자 소녀의 호위대가 도착했고 민우는 그녀의 마음속 영웅이 됐어. 라가 생각하기에 구원자는 자신처럼 무능한 자가 아니야. 그 멋진 기사들일 거라고. 그래도 소녀는 고마워했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민우가 나타나서 기사들이 제때 도착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민우는 멋진 놈으로 칭찬받았어. 소녀가 다친 걸 본 라가 기본 치유 마법으로 그녀를 고쳐줬어.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민우는 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신은 그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금발 소녀는 깊이 감동했어.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을 괴물미끼로 쓰다니. 민우의 비참한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서 약속이 태어났어. 언젠가 자라서 모험가가 되어 이 오빠를 지킬 거라고. 그 말에라는 다시 기쁨을 느꼈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희생할 가치가 있단 걸 알았어. 소녀는 귀족 딸이니 모험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약속이 민우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 후라는 스승님과 함께 수련했지만 여전히 평범한 수준에 머물렀어. 불운이 민우를 따라오지 않았고 그는 강력한 모험가의 전투 기술을 배웠어. 마침내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지. 지금 이 순간 그 금발 소녀의 약속 덕에 좋은 일들이 젊은이에게 찾아오고 있어. 모험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나 같은 멋진 동료를 만날 수 있었어. 민우는 정말 감사하지만 예전에 구한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귀여운 여동생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 그 약속이 지금 내나에 의해 실현되고 있지. 지금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새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어. 문을 열어보니 아침 식사 초대를 해. 굶주린 채로 임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이 젊은이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미궁으로 가서 내나의 실력이 안정적이니 더 깊이 내려갈 계획이야. 내나는 불평 없이 선배를 따라 이동구역으로 가. 미궁 안에는 이런 곳이 많아. 마법진이 아주 강력하고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미궁의 거의 모든 층과 연결된다는 거야. 이건 인간 마법사가 만들어서 후대가 쉽게 탐험할 수 있게 했어. 나사는 생각해. 만약 이 마법진을 만든 사람이 미궁 안에 만들 수 있다면 왜 마을과 연결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마물들이 이걸 통해 밖으로 나올까봐 두려워했을 거야. 마물들은 이걸 쓸 수 없어. 라가 설명해. 마물들은 이 마법진을 쓸 수 없어. 이 기술은 수백 년 전에 잊힌 거고 만들기 어려워서 다른 곳에 안 한 거야. 그 후 그들은 빨간 구역으로 이동했어. 위험해 보이네. 공간이 어두워져서 소녀가 걱정돼. 이 지점부터 중간층으로 보이니 괴물들도 훨씬 강해. 라는 이미 지나온 곳이라 자신 있고 여기 괴물들이 아주 빠른 걸 알아. 둘이서 괴물 무리를 만나고 모두 물리쳤어. 단 하나, 특별한 몸체를 가진 놈만은 못 쳐. 민우가 설명해. 이 생물은 실체가 없어서 어렵고 물리 공격이 안 통하니 동생아 도망치는 게 나아. 내나는 멈춰서 자세히 보니 그 몸이 투명하네. 그녀는 마법은 못 써도 특별한 기술이 있어. 라가 그걸 듣고 오랜 모험가들만 할 수 있는 거라 놀라워. 알고 나서 민우는 미끼가 되어 동생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서 있어. 다행히 그 괴물이 서둘러 공격 안 해서 일은 위험하지 않았어. 민우가 고개를 돌려 장난스럽게 도발하자 그 생물이 쫓아오네. 수련을 통해 인간은 기를 몸속으로 모아서 프라나라는 힘을 만들 수 있어. 내나는 이런 무형의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어. 그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단련한 권투사라 이 힘을 완전히 다스려. 프라나로 둘러싸인 그녀의 주먹이 성공적으로 관통해서 괴물을 소멸시켰어. 이 일로 두 사람은 큰 마석을 얻었어. 하지만 내나는 처음 악령을 만지다 오염돼서 약간 다쳤어. 다행히 이 상처는 화상처럼 도구로 회복할 수 있어. 라가 말해. 나 같은 약한 자에겐 이게 정말 필수야. 이 마도구는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주 원료가 미궁에서 얻은 마석이야. 그들은 모험가들이 가져온 에너지도를 길드로 사서 만들어. 제작 과정 후에 마도구가 되고 다시 모험가들에게 팔려. 내나의 상처가 나아서 그녀가 놀라워. 해결된 후 커플은 큰 전리품을 얻었으니 돌아갈 계획이야. 약속대로 그들은 마석을 허스에게 가져가 팔아서 그녀를 기쁘게 했어.
갑자기 추가 돈을 받고 그녀는 두 사람에게 모든 일에서 성공을 빌어. 저녁이 되자 마석을 고가에 팔아서 모두 기뻐. 당연히 상금은 반으로 나누지. 실제로 그녀는 필요 없으니까.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모험가들이 싸우는 걸 봤어.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 모두 자존심이 강해서 작은 일로 크게 싸우네. 이해가 안 돼. 이 모험가들은 다 다른 곳에서 왔어. 라가 의심해. 그들이 여기 모인 건 뭔가 음모가 있을지도. 내나는 길드 언니가 이 일에 대해 말한 걸 기억해. 최대한 가까이 가지 마. 그렇지 않으면 목표가 돼. 라가 생각해. 상인들과 진지한 모험가들에게는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네. 오늘 꽤 돈을 벌었으니 민우가 동생을 대접해서 호화로운 식사를 제안했어. 가게에 들어가자 주인은 돈이 충분한지 물어봐. 오늘 주문이 많아서 말이야. 민우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더 주문하며 걱정 마세요. 요즘 돈을 벌었으니까. 내나도 마시고 싶다 하니 가게 동생이 어린애라고 안 팔고 라도 말려. 그러자 그녀가 화가 나. 그렇게 그들은 밤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어. 주간만큼 아름답지 않지만 밤이 더 재밌네. 먼 곳을 보니 동생이 도시 주변의 하얀 탑에 궁금해해. 궁금한 거지. 이 구조는 그들이 본 적 없는 거야. 집이라면 창문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야. 내나는 다른 곳에서도 봤어. 이 탑에 대한 모든 건 물음표야. 나도 전에 들은 적 없어. 물어보니 이건 누군가의 요청으로 지은 거야. 심지어 건축가들도 무슨 걸 짓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요청한 사람은 미스터리야. 그 사람은 대리인을 고용했고 그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고용해서 돈을 지불했어. 그리고 그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고용했어. 그렇게 해서 진짜 설계자가 신원을 숨겼어. 지금까지 해를 끼치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나에겐 이걸 짓는 대신 성벽을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해. 도시 전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공격당하면 방어할 수 없어. 내나는 여기 모험가들이 많아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렇게 말야. 잠시 후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어. 자기 자신을 탓해. 예전 일을 아직 말할 수 없네. 그가 구해줬고 같은 방에서 지내고 싶어. 나에겐 멋진 팀이 있어서 기뻐. 장면이라의 이전 동료들에게 넘어가. 지금도 그들은 하이드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어. 이번에 검을 쓰는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치료사를 초대했어. 하지만 안정될지 모르겠네. 아직도 여자애들이 서로를 보며 지쳐있어. 어떤 세력이 마을에서 내나에 대해 말하고 있어. 바로 잠자는 공주가라와 모험을 하며 놀고 있는 거야. 그들은 나를 쫓아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해. 신검 이나즈마 팀은 하이드라에게 도착했어. 그 머리가 이전 싸움 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기회라 마구리 여치료사리라와 함께 싸우자고 해. 아미아는 마법으로 지원하고 사비아는 뒤에서 기습 공격할 거야. 듣고 나서 그녀는 앱슬디에. 왜 치료사가 최전선에 나가? 이전에는 라가 평범하게 싸우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는 이 팀의 이전 멤버가 같은 직업을 가진 채 싸우는 게 미쳤다고 느껴. 세상에서 치료사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건 없어. 그래서 설명했어. 금발 녀석은 나가 주로 도는 것만 보고 가끔 한방 친다고 무시해. 그리고 저기 잘린 머리는 나가 한 거라고.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해. 리라는 싸울 수 없고 오직 치료만 할 수 있어. 물론 독해제 능력이 있어서 마울러스는 하이드라의 독이 강하다고 자신해. 장면이 저쪽 커플로 넘어가. 오늘도 꽤 많은 마석을 얻었어. 허스가 그들이 중간층에 갔다고 알아. 괴물을 사냥하다가 약간 걱정되지만 이런 돌을 많이 가져오니 좋네. 내나는 나가 자신을 잘 대한다고 말해. 그래서 그들은 괴물 선택에 조심스럽다고 확신해. 그래서 안심해. 그래도 그녀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너무 넘지 마. 불필요한 위험 피하고. 게다가 멤버를 더 뽑으라고 조언해. 그렇게 하면 괴물 사냥이 더 쉬워질 테니까. 전사나 마법사가 있으면 위험한 마물에 대처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나는 멤버 뽑을 생각 없어. 지금 번 돈으로 충분하니까. 허스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집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라가 설명해. 돈 많은 팀은 집을 빌려서 거점을 만들어. 여관보다 편해. 사랑하는 커플이라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지낼 수 있지. 게다가 장비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하지만 허스는 집 사는 게 감정을 키우는데 최고라고 생각해. 내나는 흥분해서 이 오빠와 함께 살 집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해. 여기서 말하자. 신검 이나즈마도 별장을 빌렸어. 그녀는 라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게 안타까워. 진짜 최악이야. 두 소녀는 나가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 게 슬퍼. 하지만 허스는 나가 쫓겨난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팀이 지금 문제투성인데 그녀는 라가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 게 하지만 계집에서 자야 했어. 정말 나쁜 일. 두 소녀는 라가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 게 안타까워. 하지만 허스는 라가 쫓겨난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팀이 지금 여러 문제에 직면했으니까. 저쪽 팀은 엉망진창 상태로 돌아왔어. 그건 그들이 그 짐승에 비해 너무 약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는지 모르겠어. 리라가 솔직히 말해.
그들은 그 짐승에 비해 너무 약해.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야. 하지만 오늘 일로 그녀는 이전 멤버가 정말 대단하단 걸 깨달았어. 라 덕에 모두 안전했어.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을 과대평가해. 사비야도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라를 다시 초대하라고 조언해. 마굴은 나의 교만한 태도가 싫어. 하지만 팀 이익을 위해 내일 그를 부르겠다고 해. 신검 이나즈마는 아주 유명해. 어떻게 초대할지 물으면 그는 신검 이나즈마가 아주 유명하다고 착각해. 누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겠어. 나머지 애들은 어이없어. 다음날 아침 아미야가 깨면 몸이 회복됐어. 리라에게 치료해줘서 감사해. 뭔가 먹을 걸 찾으려니 두 애가 안 보이네. 지금 그들은 길드에서 라를 다시 초대하러 갔어. 듣고 나서 모두 충격받아. 바로 그때 내나가 와서 언니가 말해. 그 녀석이 라를 자주 괴롭혔어. 그는 여전히 라가 돌아올 거라 착각해. 약한 자가 어떻게 혼자 살겠어? 게다가 마울러스가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동생이 화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라가 어떻게 거절할지 망설이네. 상대를 슬프게 하지 않게. 그 젊은이는 돈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급여를 올리겠다고 해. 현재 팀의 여치료사가 무용지물이라고? 나처럼 다재다능하지 않다고. 사비아가 옆에서 듣고 어이없어. 그 머저리 녀석이 무슨 소리라는지. 그때 내나가 달려와 오빠를 보호해. 그 나쁜 팀에 다시 안 갈 거라고. 내나는 나가 자신의 소중한 동료라 절대 양보 안 해. 그 녀석이 소녀를 보고 작아 보이니 괴롭히려 해. 그래서 말야. 라가 나서서 막아야 해. 그를 초대한 것에 대해 감사해. 진심이든 아니든. 이 감격적인 모험에서. 하지만 이제 이 귀여운 동료와 새 팀을 이루었으니 거절할게. 마구를 화나게 하면서 내나가 그를 이용한다고 비난했어. 자기 자신이 엉망진창인데 그 소녀가라가 실제로 무능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내 거짓 소문처럼 번 돈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단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사실이 아니야. 라에게 깨달음을 주며 이 소녀와 저 돈에 미친 언니를 믿지 말라고 충고했어. 내나를 더 비난하려 할 때 라의 힘에 목이 졸렸어. 갑옷을 끼고도 아프단 건 나가 정말 강하단 증거야. 손을 빼지 못했어. 옛 동료에게 훈계를 듣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이용당한 채로도. 하지만 이 동료를 해치면 나도 가차 없어질 테니 신검 이나즈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총알 같은 눈빛으로 말하니 금발 머리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어. 그 커플은 떠나며 그 못된 녀석을 조롱했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에머스에게 달려가 더 강한 멤버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이번엔 나처럼 전선에서 싸울 전사를 원했어. 그 히드라를 무슨 수를 써서든 없애야 해. 갑자기 한 모험가가 나타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강한 모험가가 와서 참여하고 싶어 했어. 그는 가면을 쓰고 진짜 정체를 숨겼어. 마굴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 상대의 실력을 먼저 시험해봐야 채용할 테니. 전력을 다해 덤볐지만 그 형님에게. 결과 전력을 다해 덤비자마자 그 형님에게 무기가 간단히 날아갔어. 증인들은 이 비밀스러운 자의 재능과 실력에 깜짝 놀랐어. 그 젊은이는 그냥 허세만 부린 걸로 창피를 당했어. 너무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봐준 거라고. 제대로 안 친 거라고 했어. 사비아는 동료들에게 이 사람을 뽑지 말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는 정말 강하니까 굴루스는 그들을 초대했어. 이제 물러날 수 없어. 신검 이나즈마의 히드라 토벌 실패.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면 체면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게 최선이야. 그 형님에게 이름을 물어보니시라고 했지만 그건 가명일 뿐이야. 다음날 아침 내나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옆방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나가봤어. 시가라에게 손님이 왔단 소식을 전하러 왔어. 그리고 이 귀여운 언니도 데려왔어. 그들이 관련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리라와 아미야를 만나봤어. 나를 쫓아낸 일 때문에 그 소녀는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언니의 격려로 먼저 사과했어. 자격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그 젊은이는 태생적으로 선량하니까 그래도 소녀가라에게 히드라 토벌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게 내버려뒀어. 오늘 그 미친 녀석이 다시 거기로 몬스터 사냥을 하기로 했어. 방금 강한 전사를 고용했으니까. 리라는 어제 전투를 경험했으니까 생명을 위협받을 테니 그래서 아미야와 함께 온 거야. 뮬러스가 완고하고 바보 같아서 충고해도 독을 푸는 약을 사지 않았으니까. 이대로면 나나 후배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 녀석은 동료 따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제 아미야넬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어. 동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라가 히드라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면 다 없어졌을 테니까. 지금 그 몬스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이 형님이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나도 왜 아미야가 그런 대우를 받고도 팀에 남아있나 궁금했어. 게다가 그 못된 뮬러스를 도와달라고 애원까지 하다니. 소녀는 그 젊은이가 나쁜 점이 많다고 인정했어.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하지만 그건 같은 팀의 동료니까. 듣고 나니 내나는 화가 나서 그 소녀가 그 녀석에게 은혜를 입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이유로 착한 형님을 다시 그 늪으로 끌어들이네.
다시 한번 그 소녀에게 라가 누구라고 물었어. 왜 그를 보내려 하냐고. 아미아는 뮬러스가 미늘개처럼 대했던 걸 잘 알 텐데 그래도 뻔뻔하게 애원하다니. 소녀는 변명했어. 민을 쫓아내는 투표에 안 들면 자기가 버려질까봐. 자기 자신은 모험가가 되기 시작했으니 경험이 적고 다른 팀이 받아주지 않을까봐 뮬러스의 더러운 짓을 모른 척했어. 소녀가 너무 울자 내나는 더 말 안 하고 형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했어. 도와주고 싶으면 나도 리라를 보호하러 갈게.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 변명했어. 혼절했을 때 민에게 사과를 많이 했으니까. 외부자로서 라가 그런 대우를 받는 기분을 이해하니까. 그저 사과를 받아주기만 바랄 뿐 더 기대하지 않아. 선량한 본성은 민을 용서하게 만들었어. 소녀에게 말했어. 너무 울지 마. 난 옛 동료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 아미아는 감동했어. 그래도 신검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마굴에게 이미 말했어. 이때 주인은 맛있는 음식을 내와 그들을 대접했어.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아미아는 좀 슬펐지만 음식을 대접받으니 위로가 됐어. 내나는 그 소녀를 그 최악의 팀에서 빼낼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 리라는 이미 포기했어. 가능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갑자기 라오스는 뮬러스의 리라 비아마를 떠올리고 소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여자는 아미아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도 남아있을 거야. 언젠가 그 녀석이 소녀를 위험에 빠지게 하면 구할 수 있게. 집에 돌아오니 마굴이 데려온 그 녀석이 어퀘인턴스이란 걸 깨달았어.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리다 소녀가 시에게 속삭였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그는 모르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처럼 욕을 먹었어. 리라는 그가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일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이 정체로 왔을 테니까. 상대는 침묵했지만 결국 그녀로부터 로날도의 검을 사용 중이란 걸 들켰어. 훔친 줄 알았는데 신은 스승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라고. 절도 따위하지 않았다고 했어. 이 어설픈 숨긴 끝에 모든 게 밝혀졌지만 리라는 더 괴롭히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어.